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은퇴까지 남은 기한이 5년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지 현명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엄청나게 빠른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커피 얘기를 하는데 믹스커피를 최초 개발한 나라가 바로 발명한 나라가 한국 아니겠습니까? 커피 타고 프림 타고 설탕 타는 거 귀찮아서 믹스에 집어넣고 한 번에 휘저어서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봤는데 놀랍습니다. 물에 타먹지도 않고 그냥 믹스를 그냥 털어 마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술도 빨리 취하기 위해서 폭탄주를 먹는 나라 아닙니까? 한국인은 정말로 빠릅니다. 식사 시간은요,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밥이 아니라 면일 때는요, 초를 다툽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요, 짜장면 10초 내외에 먹었습니다. 곱빼기도 20초 내외에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빨리 먹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대학교 때 그 생맥주 마시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500cc를 2초 정도에 마셨습니다. 1000cc는요, 10초, 12초 정도면 충분히 마셨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르냐? 성격 탓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5천년 동안 가난하게 살아서 빨리 먹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못 먹기 때문에 빨리 먹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조바심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성격이 빨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빠르다고 하는 것은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나라가 2024년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국이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령화 사회는요, 2000년도,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했을 때가 2000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24년 만에 초고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령 사회는요, 그 노인 인구가 14%일 때인데요, 201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이죠. OECD 주요국의 초고령 사회의 도달 연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무려 50년 걸렸고요. 프랑스는 39년도, 호주는 21년도, 그렇게 미국이죠. 미국은 15년도고요. 그렇게 또 장수국가라고 하는, 현존하는 지금 가장 큰 장수국가인데요. 일본도 1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란 듯이 7년 만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르다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로 급작스러운 전환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은퇴 준비,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일어나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초고령 사회로 거의 15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5대에 걸쳐서 이 손자녀들이 할아버지가 노후 준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가 진행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2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배울 시간도 없고, 특히 당면한 노후를 직면한 사람들은요, 아무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층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요새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국민적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요. 모두가 노후 준비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부부가 가입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한다면 퇴직연금하고 노란우산공제 등으로 통해서 노후 준비는 100% 200%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면서 절대로 그런 지옥길을 가지 못하도록 제가 안내를 하는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부터 직장으로부터 은퇴하고 노후 생활을 좀 빨리 하고자 하는 55세 부부가 있습니다. 과연 5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 평가 분석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보충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부부의 은퇴 준비를 위한 상품이
은퇴를 위한 상품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해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 부분은요. 무소속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 전업주부죠. 그렇다면 무소속 배우자한테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 보험료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업주부지만 과거에 약간 일을 했던 경험도 있겠죠. 그러면 반환 일시금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을 반납할 필요가 있고, 추납이라고 해서 최대 119개월까지 더 내서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부가 어떻습니까? 남편은 일을 하지만 그 부부가 동시에 65세까지 최대 5년 동안 임의 계속 가입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60세에 은퇴하는데 65세까지 돈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리된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가지고서 납부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생활 패턴을 좀, 주거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죠. 대도시보다는 바로 교외나 외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생활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공기 좋은 곳으로 이동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 차익을 가지고서 효과적으로 노후 준비 조달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해주고 전세 임대 차익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면 아주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55세고 아내는 51세 전업주부죠. 자녀 한 명 있습니다. 대학생인 23살 먹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재산이 있는데요. 종신보험, 연금보험, 각종 보장보험 있고요. 예금과 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그렇게 투자를 좋아하지 않는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시가는 14억 원이고요. 남편은 국민연금을 65세 때부터 매월 180만 원 정도 수령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180만 원만 가지고는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 300만 원, 400만 원까지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5년 동안의 무엇인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보험 자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을 부부가 가입했습니다. 5천만 원, 겨우 딸랑 5천만 원 보장받는데 20년 납입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해지한다면 7천만 원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 보장받으려고 7천만 원을 맡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지해야 되겠죠. 연금보험으로 5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납입 중이고요. 해약 시에는 1억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보험은 가입하지도 말고 가입한 거 해지하라고 했는데 가입했으니까 당연히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보장보험으로 암보험, 치매보험, 성인병 보장보험을 가입하는데 부부가 매월 50만 원 납부하고요. 20년 납입 완료됐습니다. 해약 시에는 8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모조리 해지한다면 어떻습니까? 2억 6천만 원을 가지고서 효과적으로 노후 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은퇴 시점에는요, 필요한 것이 사망이나 이런 보장이 아닙니다. 오로지 부부의 노후 생활비, 노후 보장이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적금을 가입했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1억 원을 1년 만기 1억 원 거치 중에 있습니다. 해약 시에 1억 원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적금으로 3년 만기 가입하고 있는데 매월 150만 원 납입 중입니다. 해약 시에는 3천만 원 수령이 가능하고, 해약을 한다면 150만 원의 여유자금 매달 생기겠죠. 모조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은 그러다 보니까 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앞으로 뭐 5년, 10년, 15년 안에는 그 결혼을 하고, 물론 5년이나 10년 안에는 또 출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독립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자립자금하고 결혼자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억 9천만 원만 남고 매달 200만 원의 납부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내, 전업주부인 아내는 임의가입을 매월 55만 5,300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을 하십시오. 1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거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지환급금이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추납으로 2천만 원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어떻습니까? 그 무소득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 10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금 수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 환급금 3억 9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반납하고 추납을 통해서 내면은 잔액은 3억 6천인데 이거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어떻습니까? 150만 원 중에 아내의 임의가입 매월 55만 5,300원이라고 하는 것을 낸다면
매월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중에서 55만 5,300원을 낸다면 매월 투자 가능한 금액은 154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60세부터 그 직장으로부터 은퇴하니까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으로 어떻습니까? 부부의 60세부터 64세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민연금액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65세 때부터 매월 2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죠. 임의 계속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65세 때부터 1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납하고 추납하고 임의 가입을 엄청나게 최대 보험료로 하고 임의 계속 가입을 최대 5년간 하니까 그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현재 가치라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아무리 장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은퇴 시점이 어떻습니까? 65세까지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억 6천만 원 가지고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연 4% 투자한다면 65세 시점에 5억 3,289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자립 및 결혼 자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한다면 3억 3,289만 원은 노후 생활비로 충당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만 원을 연 4% 투자한다면 60세 시점에 1억 210만 원 되고 65세까지 투자하면서 생활비로 충당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를 임대 주고 교외로 나가 산다면 임대 차익이 있겠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7억 원에 전세 주고요. 교외 아파트로 입주를 합니다. 전세로 입주하면 보증금 3억 원짜리에 살 수가 있거든요. 평수도 좀 줄이고 3억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억 원의 차익이 생기는데 매년 4% 투자한다면 65세 시점에 5억 9,21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단위 보증금 증액이 되니까 1억 원은 추가 더 할 수 있죠. 물론 전세 보증금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더 뛸 수도 있으니까 자기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65세 되는 시점에 계산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200만 원, 퇴직연금 1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아내는 69세 때부터 그 남편 69세죠. 아내는 100만 원을 추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은퇴 시점에 그러니까 65세 때 은퇴 일시금으로 10억 2,499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상품을 해지하고요. 정리하고 생활 패턴을 바꾸고 약간 교외로 이주해서 생활하니까 아파트도 지키고 저축은행에 원금 지키면서 원금을 넣으면서 이자로만 생활하니까 정말로 이 부부는 5년밖에 안 남은 그 은퇴 기간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라비앙 로즈라고 하는 장밋빛 노후 생활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5년 만에 확실하게 바뀐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정말로 괄목상대가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자산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요. 정말로 노후는 지옥길이 펼쳐지게 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어느 정도 자산이 있다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노후 생활비도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고 연금보험도 있고 주택연금도 있으니까 안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지금의 자산 재배치를 그대로 끌고 다닌다면은요 평생 좌불안석이 되고요 노후 생활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밭길 지옥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매년 건강검진을 받듯이 자산관리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산 재배치를 하고 효과적으로 은퇴 준비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인가 판매하는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편, 자신의 편에서 조언하는 멘토, 종합자산관리사, 아무것도 팔지 않는, 그 무엇도 팔지 않는 종합자산관리사의 적절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의 한 번뿐인 노후, 여러분 부부의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감사합니다.